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님들. 자, 오늘 하루도 다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 또 같이 경제 뉴스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전주가 최근 과열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의견인지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코인이 하락하면 얘도 같이 하락한다고 하네요. 조금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확인해보고, 그리고 세 번째, 롯데와 신세계가 앞으로 30년을 두고 한판 붙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들어서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겁니다. 솔직히 생각도 못했던 원전 관련주가 오르고 전선 관련주가 오르고, 그래서 그 덕인지 모르겠지만 지수는 3250까지 왔는데 아이 근데 나는 3250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 증시가 어렵기도 하고 재미도 없으실 텐데, 하지만 이럴 때 봐야 될 주식이 바로 고배당주라고 하네요. 어떤 주식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6월 8일 화요일이고요. 기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이제 조금만 더 힘내시면 곧 주말이 됩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겟잇! 자, 이제 경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릿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뉴욕 증시가 5월 CPI 발표를 주시하며 혼조세를 겪었다고 하네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이 내용이겠죠. 최근에 발표된 5월 고용보고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미국 중앙은행 페드의 긴축 우려가 다소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이미 사상 최고치에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압박도 커지고 있으며, 게다가 5월에 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자, 기리분들 지난번에 같이 CPI 공부했던 거 기억하고 계신가요? CPI가 뭐였죠? 맞습니다.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CPI였죠. 그렇다면 PPI는요?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이 두 개가 만약에 높게 나온다면 지난번처럼 또 시장은 발작을 할 수가 있겠죠. 오는 10일날, 그러니까 이틀밖에 남지 않았네요. 그때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고 보니까 또 이틀 뒤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네요. 그래서 변동성이 너무나 커지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수목금 남았죠. 그 동안은 조금은 한 발 물러서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기리분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야구에다가 주식 투자를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타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방망이를 휘두르면은 때로는 병살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홈런을 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갈수록 발전하는, 그러니까 장타를 많이 날리는 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야구와 주식 투자는 완벽하게 다른 점이 딱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야구에서는 타자가 무조건 방망이를 휘둘러야 되죠. 왜냐면은 가만히 있으면 아웃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공이 많이 날라와도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절대 아웃을 안 당하는 게 바로 주식 투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야, 요즘 주식 너무 힘들다, 그냥 1년 쉬어야지 라고 쉰다고 우리가 손해보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의 원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죠? 맞습니다. 현금 비중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렵죠. 기리분들도 이제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뭐 성과를 내는 거, 그것도 어렵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진짜 가장 어려운 거는 현금 비중을 들고 있는 거.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뭔가 현금 비중이 있으면 무조건 사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이 생기는 걸 기대분들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 아저씨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딱 하나의 장점이 있다면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고 진짜 좋은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점인데,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은 그 좋은 공이 오는 그 짧은 시간을 못 참고 무조건 방망이를 휘두르다가 아웃을 당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기리분들, 이번 주와 다음 주 불확실성이 크죠. 그 말은 저기서 마구가 날라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거를 칠 필요가 없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대분들, 이번에는 한번 방망이를 내려놓고 그냥 어떤 공이 오나 편하게 지켜보는 건 어떤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은 머리가 아프죠. 아유, 뭐 수익도 제대로 안 나고 그 다음에 뭐 테이퍼링이니 뭐니 그래가지고 위아래 변동성도 커진다고 하고 정말 머리 아파서 주식시장을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때 봐야 될 게 딱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배당주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생각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 지금 벌써 6월달입니다. 밀짚 모자는 언제 사는 거죠? 겨울에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배당주는 여름에 사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씨앗을 뿌려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해볼 수 있겠네요. 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의 정기 변경을 앞두고 신규 편입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나투자에서는 새로 편입한 종목의 수익률이 좋고 편출한 종목들의 수익률이 나쁘면은 종목 교체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올해 들어 효과가 커지고 있다면서 배당주 종목 압축이 초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11일 동부건설, 교보증권, 삼성증권, 대한제당
KT, 한솔재지, 삼성화재, 풍산홀딩스, 한전산업, SK가스, 효성ITX, 삼성전자, 오리온홀딩스, 마지막으로 태경산업, 이렇게 14개 종목이 신규 편입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신규 편입된 종목들 중에서 동부건설이랑 삼성증권은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이 무려 각각 6.9%와 6.4%라고 합니다. 자, 기리분들 이제 슬슬 느끼실 겁니다. 아, 이거 1년 동안 주식 투자해서 10% 수익률도 진짜 힘든 거네.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도 작년에 시작하신 기리분들은 야, 이거 주식 투자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었겠지만 지금 벌써 난이도가 확 높아지는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앞으로도 이 난이도는 절대 낮아지지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높아질 확률도 존재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확정적인 수익을 주는 배당주는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단 그 생각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7월, 8월, 9월 날씨가 이제 다시 차가워지는 그 순간부터 작년에는 소외되었던 배당주가 그때부터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다면은 우리는 배당 또 먹고 그 차익도 어마어마하게 노려볼 수 있겠다. 아, 여기 바로 나와 있었네요. 특히 연말로 갈수록 배당 환경이 개선되면서 배당주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몇 개만 더 보자면 삼성화재 5.3%, 풍산홀딩스 5.2%, KT는 4.6%, 한솔재지는 4.5%, 그리고 SK가스와 삼성전자는 각각 3.5%와 2.0%의 수익률을 나타낼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같이 중간 배당도 같이 공부했죠. 이제 그런 거 플러스 야, 이번에는 배당주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짜보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중에 배당이 6%가 넘는 동부건설이랑 삼성증권의 차트를 봤는데 동부건설은 이렇게 최근 오른쪽으로 기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증권은 지속적으로 슬금슬금 올라왔기 때문에 야, 좀 부담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이제 기리분들도 아실 겁니다. 오르는 애들은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를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아유 최근 많이 올랐네 라고 안 사는 것보다는 공부해볼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입니다. 또 테이퍼링 뉴스인데요. 정말 짧게 30초 만에 끝내보도록 할게요. 연준 테이퍼링 준비 초기 단계 연말 연초 시작 가능. 자, CNBC는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등 테이퍼링에 준비하는 작업의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달 FOMC 회의에서 연준이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하고 늦 여름이나 초가을에 테이퍼링 결정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이어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자산 매입 축소가 실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군요. 자, 이걸 가져온 이유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아직까지 테이퍼링이 잘 뭔지 모르시는 기리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연준, 페드 이런 단어를 좀 헷갈려 하시는 기리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테이퍼링이 올해 말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발표를 한다고 아니 뭐야 그러면은 이번 연도까지는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항상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라고 미리 말을 합니다.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 주식이 제일 처음에 빠졌을 때는 바로 테이퍼링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말을 했을 때 그때 주가가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기사가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서 테이퍼링을 연말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보고 안심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 들어서 테마가 정말 많이 바뀌고 있죠. 그런데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은 인프라 관련주가 추가 랠리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다음 테마는 인프라 관련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내용을 보시면은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워싱턴 정가의 움직임에 다시 주목할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조 바이든의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1조 7천억 달러짜리 인프라 정부 지출안으로 크게 올랐던 주식들이 더 달릴 여지가 있을지에 대한 신호를 찾기에 분주하다고 하는군요. 자, 인프라 하면은 뭐 당연히 다리, 도로, 터널, 항만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기대감으로 쭉쭉 올라서 산업, 소재와 같은 가치주의 랠리가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최대 수혜 종목은 올해 초 이후 거의 200%나 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스틸 그리고 104%나 뛴 철강업체 누코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온다면 우리나라도 또 비슷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KB증권 원전주 과열 현상. 그건 바로 가치주 재료 소멸 전조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증권이 최근 원전 관련주의 과열 현상으로 가치주가 주도하는 시장이 끝날 기미가 보인다고 8일 분석했다. 자, 그 이유가 뭔가 올해 초에 갑자기 뜬금없는 테마가 쭉쭉 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죠? 우주 관련주였죠. 그래서 올해 초에 우주 관련주까지 급등하면서 성장주 테마가 거의 다 소진됐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귀신처럼 가치주로 확 넘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또 가치주가 랠리하다가 결국에는 시장에서 항상 우주 관련주처럼 외면받아 있던
원전 관련주가 과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치주 테마의 재료가 소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부터는 또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주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성장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때 매수해야 되는 업종은 낙폭과대 성장주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다만 오늘 원전주가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원전주가 그렇다고 이제 끝인가? 그건 또 아니라고 하는데요. 7월에 있는 유럽연합의 텍소모니 선정 결과에 따라 영향이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원자력이 제외됐는데 최종 결과에 따라 한국이 유럽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여기서 가치주가 갈지 아니면 성장주가 갈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이 주식 좋대 하고 사는 것보다는 나는 성장주는 몇 프로, 가치주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움직이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이노뎁 공모가 18,000원 확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9일부터 10일까지 청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청약이고 그리고 기관 경쟁률은 1573대 1을 달성했다고 하네요. 공모주에 참여하실 기대분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배민또 오늘부터 단건 배달, 쿠팡 이츠와 경쟁 격화. 자,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한 형제들이 8일부터는 한 명이 주문 한 건을 처리하는 단건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단건 배달은 딱 한 명만 하고 있었죠. 바로 쿠팡 이츠만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배달의 민족이 같은 서비스로 맞서면서 배달 시장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단건 배달의 장점이 뭘까요? 바로 음식을 빨리빨리 받을 수 있겠죠. 아마도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치킨을 시켰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눅눅해진 치킨을 받은 그런 경험. 그 이유는 바로 그 라이더분이 아마도 그 비슷한 동선에 있는 그런 집들을 여기저기 들리면서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단건 배달은 음식을 빨리 받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의 맛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또 문제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두 업체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지난해 여름처럼 라이더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단건 배달은 배달 시간을 줄이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라이더 수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배달이 지연되는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라이더 모집과 운영 비용이 커지면 수익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가 지불하는 배달비가 또 오른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였죠.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롯데 신세계 이커머스 목장의 혈투, 패자는 유통명과 고개를 못 든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커머스 업계 최고 대여인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 후보가 결국 전통 유통업계 라이벌인 롯데쇼핑과 그 다음에 신세계그룹, 이마트로 좁혀진 가운데 업계에서는 향후 인수전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에 따라 시장 판도가 급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롯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래액이 7조 6천억이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그룹은 3조 9천억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총 161조 원을 기록한 국내 전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두 회사의 점유율은 지금 현재 4.7%, 그 다음에 신세계가 2.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래 20조 원을 보유한 이베이 코리아를 품에 안을 경우 롯데는 무려 17.1%까지 껑충 뛰어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신세계그룹은 14.8%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업계 선두인 네이버 쇼핑은 16.6%, 쿠팡은 13%인데 여기를 뛰어넘어 단번에 온라인 쇼핑 최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인수에 실패한다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4.7%랑 2.4% 네이버랑 쿠팡이랑 싸움이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친다면 몸집을 키울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뿐만 아니라 롯데 또는 신세계라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의 힘을 길러주는 악수를 두는 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분위기는 절대 뺏기면 안 된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네요. 자, 차트를 보시면 바로 명확하게 될 것 같네요. 네이버 쇼핑이 이만큼 되고요. 그 다음에 쿠팡이 이만큼, 이베이 코리아는 쿠팡이랑 비슷하네요. 그런데 여기 있는 롯데온이랑 쓱닷컴이 이 둘 중에 한 명이 이베이 코리아를 먹는다면은 네이버 쇼핑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충분히 매력적인 매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가격이겠죠. 이베이 코리아에서는 4조 5천억을 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가격이 조금 높다고 합니다. 지난해 삼각전 영업이익 1,500억 원의 30배 수준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4조 5천억에 매수를 한 다음에 30년을 지나야 이제 이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그 사이에 시너지도 있고 갈수록 성장하면 그 시간은 빨라지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30년이나 걸린다고 하네요. 또한 쿠팡을 비롯한 이커머스 기업들이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수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베이 코리아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물류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가격이 비싸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인 따라 울고 웃는 빗썸, 가상화폐 급락에 지분 가치도 뚝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 코인이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하면은 뭐 코인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코인을 거래하는 빗썸 코리아도 같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 32만원에서 갑자기 70만원까지 급등했다가 다시 떨어져서 지금 현재는 27만 7천원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고점 대비 절반 이상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최근 들어서 거래소 순위 1위였는데 이제 1위를 업비트에 내주면서 2위 사업자로 시장 지위가 약화된 점과 빗썸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송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빗썸 인수업으로는 지난해부터 거론된 모건 스탠리, 비자, JP모건, 도이치방크 등에 이어 올해 들어서는 넥슨이죠, NXC, 그리고 위메이드 등 국내 게임 회사들도 함께 언급되는 등 빗썸 매각딜을 둘러싼 경쟁이 뜨거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지속적으로 오르다가 한 번에 뚫고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오늘 또 마이너스 9%나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결국은 며칠 전에 바닥을 다지는가 싶더니 그거는 바닥을 다지는 게 아니라 지하실을 찾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어디까지 내려갈지 일단 지금 봤을 때는 상승 추세가 확실히 꺾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오늘 공부할 기업 두 개를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기업은 만도입니다. 2분기 말부터 이익 회복 가시와 목표가 상승. 내용을 보시면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만도에 대해 2분기 말부터 외형 감소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 수익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98,000원, 1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고 하는군요. 최근 들어서 주요 고객사를 기반으로 한 외형 성장세 위축으로 상대적으로 기업가치 하락 우려가 컸으나 2분기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외형 감소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사라지며 이익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도 72,900원인데 98,000원까지는 많이 남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현대차랑 같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는 올해 말까지 자동차 업계가 좋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 말이 지금부터 계속 주가가 오른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주가의 긍정적인 방향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만도도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롯데칠성 예상 뛰어넘는 가파른 상승세, 목표 주가는 상승. 신영증권에서 롯데칠성에 대해 가파른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전망이라며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하는군요. 자, 그 이유가 뭔가 음료 판가 인상 효과와 야외 활동 재개에 따른 음료 수요 회복 등으로 예상보다 가파른 실적 개선세가 전망된다며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무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3% 그리고 64%나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목표 주가가 20만원이라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15만 9천원,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 리포트를 바탕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진짜 이 기업이 지속적으로 슬금슬금 올라가 줄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또 재밌는 경제뉴스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